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강원우 선생님이 눈 많이 이렇게 맑게 해주고 가셨죠, 그죠? 예, 스카이 블루 쫙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마스크도 쫙 벗고 얼굴도 많이 보여주셨죠. 저는 절대 안 벗을 거예요. 팔자주름을 가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이제 인사드린 반주원인데요. 제가 볼 때 지금 박수 막 우렁차게 쳐주신 분 중에는 분명히 예비고일 때 저의 학부모이셨던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늘 고3 설명회 오면 되게 기분이 좋기도 한데요. 어머님들은 올해 기분 별로 안 좋으시죠? 사회문화가 또는 생활과 윤리가 주워 먹는 과목인 줄 알았는데 너무 심하게 불사탐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렇게 생겼냐 이런 거 이제 우리 서로 안 묻는 거죠. 어머님도 이제 3년 동안 설명회 들으셨잖아요. 자, 우리 요거는 답을 하나 할까요? 정말 불수능 사회 과목은 심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고, 심지어 예년의 사회문화 과목은요. 등급 컷이 보통 47점이었거든요. 올해 지금 1등급 컷을 42점을 봐요. 그러면 정말 어려워졌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전 솔직히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신 있게 현장에서 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부원장님이, 원장님 되셨죠? 우리 김지원 원장님이 반주원 선생님이 사회문화를 시작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올해 12월에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작년에도 물론 수업했죠. 자, 올해 제가요. 지금 시험 본 고3 애들 1년 동안 한국사 특강을 몇 번 했냐면요. 보통 고3 한국사 특강 어머니들 추석 연휴 때 정도 생각하시죠? 제가 3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리얼 파이널 특강 11월 한 번까지 총 6번 봤거든요. 그럼 올해 고3 애들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가 뻔히 보이겠죠, 그죠? 이거의 해답은 뭐였냐면요. 공부 안 해서 못 봤다예요. 올해 고3의 제일 큰 특징은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요. 정말 막판까지 국영수 붙잡고 있느라고 사탐과탐을 못했어요, 어머니.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 현실은 몰라요. 1년 동안 지나갔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탐 과목 애들이 어려워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만 어려웠을까요? 사회문화만? 죄송한데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 지리 점수도 안 나왔죠? 경제는 완전 다 말아먹었죠? 법과 정치는 바닥에 깔려있죠? 동아시아사는 이대로 가다간 이게 동아시아사 맞아?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부 다 사회가 바닥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한국사 리얼 파이널을 제가 11월 6일하고 7일 날 수업했거든요. 수능 보기 딱 일주일 전이죠. 그때 제가 받는 전화, 상담실로 걸려오는 어머님들 전화가 뭐였냐면요. 우리 애가 이과인데 의대 갈 거예요. 좋아요. 국영수 1등급이래요. 나이스하죠. 그런데 한 번만 들으면 한국사 정말로 1등급 점수 나오는 거죠? 라고 물으세요. 어머니 자녀 지금 몇 점인데요? 50점 만점에 8점이래요. 50점 만점에 8점인데 정말로 수업 한 번 듣고 걔가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나오게 할 수 있으면요. 제가 차라리 종교를 만들어요. 안진뱅이 일으킬게요, 어머니. 그게 더 쉬워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상담실한테 얘기해 주라 그랬어요. 불가능한 걸 사탕발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한국사 등급 컷이 없는 대학교 의대를 쓰시던가 이거는 방법을 따로 강구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회문화 똑같아요. 공부 안 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수험생들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 그리고 걔네가 실제 현장에서 제일 많이 저한테 했던 말이요. 선생님 조금만 일찍 시작할 걸 그랬어요. 아니 이건 뒤에 가서 해도 된다 그래서 미루다가 이렇게 됐죠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사회과학 미룬다고 해서 그 시간에 걔가 국영수를 끝내주면 너무 좋은데 그거 아닌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어머니, 그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 딱 하나예요. 제가 예비고일 때부터 줄기차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공부를 언제 어떤 과목을 반드시 하고 지나가야 되는지 그 타임테이블 있잖아요. 그걸 잘 만드셔야 돼요. 자, 일단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답을 정확하게 드렸고요. 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등급 컷. 이러면 사회문화를 하지 말까요? 이런 분이 계세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제가 메가스터디가 생기는 걸 눈으로 보고 있었죠. 강사하면서, 그죠? 그래서 간혹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네가 몇 살인데 이렇게 물으세요. 제가 몇 살인지 절대 안 가르쳐 드릴 건데요. 제가 메가스터디 강사 1.5세대예요. 저 원래 고3 수능 강사였죠, 어머니. 11개 과목 중에 제가 9개 수업했어요, 사탐. 그리고 그게 전부 메가스터디 각 과목 3등 안에 매출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전 과목 다 할 줄 아는 사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나왔거든요. 저 EBS 수업 사회문화로 했어요.
제가 이 동네 남아있는 모든 사회문화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일찍 사회문화 수업을 했고 1등을 달았죠. 그죠? 그리고 저 공무원 가서 가르치다가 다시 여기로 고1 애들 이제 통합사회 생기면서 복귀한 거잖아요. 이미 스토리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사탐 전 과목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갖춘 사람 이 동네에 저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붙여서 어머님한테 3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어느 과목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애가 좋다는 거 시키세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 제일 좋아요, 어머니. 선생님, 전교에 지금 이 과목을 선택한 사람이 8명인데 아니 그걸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다는데요, 어머니. 그죠? 다만 그렇게 좋아서 열광하는 애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죠? 너 뭐 할래? 아 몰라. 아 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니? 아 몰라. 대충 그냥 해. 나랑 친한 애가 이거 한대. 근데 올해 애들은 그게 더 심해요, 어머니.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해야 돼요. 두 번째 뭐죠? 명수 많은 거 시키셔야 돼요.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는요. 부동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얼만큼 부동의 일인지 잠깐 보고 지나갈게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저희가 적중시킨 문항 놔둔 거거든요. 우리 조교가 적중 많이 됐다고 잘난 척하려고 만든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이번 수능 20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교재 안에 들어있었던 문제. 그래서 주제랑 형식이랑 전부 다 일치하는 문제. 지금 보시면 뭐야? 20개를 다 일치시켰다고? 그럼요, 어머니. 가르친 거에서 나와야지 안 가르친 데서 나오면 그게 더 심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얘기는 다 해드렸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는 거죠. 자, 아니 그렇게 정말 1, 2등 과목이니? 자, 보세요.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가요. 지금 7년째 부동의 1등하고 2등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 1등하고 2등을 고르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큰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죠. 나봤자 0.12% 정도예요. 그 얘기는 전체 문과 수험생의 대략 60%가량이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짚어드려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아직도 이 중에 우리 애는 솔직히 문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체능도 걸리고 이과도 걸려요. 이런 분이 아직도 계세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건 단언컨대요. 생활과 윤리는 죄송하지만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윤리와 사상을 했는데 우리 애가 끼깔나게 잘했다. 그러면 생활과 윤리 딱 맞는 애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윤리와 사상을 안 했어요, 선생님. 그걸 했는데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아이는 생활과 윤리하고 안 맞아요. 그럼 이런 어머님 계세요. 3년 동안 대치동에서 어머님도 설명회 다니셨으니까 그렇다면 생활과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면 되겠어. 그 2개를 하면 연계가 많이 된다는 뜻 아니요? 아니에요, 어머니.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는 애가 너무 적잖아요, 지금. 제가 3등이죠. 작년도 기준이에요, 어머니.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지금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는 애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너무 적어요, 어머니. 윤리와 사상에서 1등급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어쩌란 말이니? 그래서 아까 여기서 원장님 걸어 나가셨죠? 그 집 딸내미가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 들으셨죠? 이게 문과 수험생 60%의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어머님 자녀도 피해가긴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사회문화를 강권을 해드리냐면요. 어머니 거꾸로 질문해 볼까요? 저는 여기 있는 사탐 과목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하나밖에 깔 수 있는 시간표가 안 나왔어요. 예비고일 수업이 너무 많아서 통합사회가. 그러면 제가 왜 사회문화를 깔았는지 먼저 물어보셔야죠. 그죠? 저 생활과 윤리도 할 수 있죠. 윤리와 사상도 돼요. 한국지리도 되잖아요. 근데 저 왜 사회문화 깔았을까요? 심플해요. 이 과목이요. 가장 구조적이고요. 이 과목이 써먹을 때가 제일 많아요. 어머니 지금 아이들 시간표 대충 짜셨죠? 거기에 사회 진로 선택 과목 하나도 안 들어있는 어머니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반드시 진로 선택 들어가셨죠? 고정과 윤리,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이 중에 하나 반드시 지금 고3 때 하고 계시죠? 심지어 여기 시간 잘못 찾아서 들어온 이과 어머니 계실 거예요. 이과인데도 하고 있을걸요? 그 사회문제 탐구가요. 지금 보는 사회문화랑 연결되어지는 게 80%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건 다 수행평가예요. 거의 다. 그죠? 사회문화는요. 똑바로 한번 제대로만 들으면 고3 애들 수행평가, 지금 말한 진로 선택에서 사회문제 탐구, 심지어 막판에 논술 중에 짧은 단답형 논술 있죠. 그것까지 준비 다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농담 아니라 지금 문과 어머니들이 대비해야 될 건 사실은 문과뿐만이 아니라 이과의 습격도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과 애들 점수 안 나오는데 상위권인 애들 어중간하게 갈 데 없으면 죄다 문과로 넘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그 문과로 넘어온 이과 애들하고 대적하기에도
가장 좋은 과목 죄송하지만 사회문화예요. 어머니가 진작에 시키셨더라면 제일 좋았겠죠. 자, 맨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선택 과목 고르는 첫 번째, 애가 좋아서 열광하는 거 없어요. 두 번째, 제일 많은 애들이 선택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3 내신도 할 수 있는데 수능도 볼 수 있다면 일타 쌍피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노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용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데 아마 고3 때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학교가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기왕이면 그렇게 두 개를 선택하셔서 시간을 줄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제가 하나 붙여드려야 될 게 있죠. 그러면 이걸 언제 들을 거냐? 어머니들 머릿속에는 대부분요, 사회는 여름방학 때 하려고 그래요. 왜냐고 물으면요, 그때 머리에 싹 발라야 그래도 수능 때까지 4개월밖에 안 남아서 버틸 수 있대요. 어머니, 머리에 바르는 것만 갖고 풀 수 있으면 왜 사회문화 10번 문제가 오답률이 97%겠어요? 죄송한데 이제는요, 머리에 바르는 것만으로는 안 풀려요, 문제가. 그래서 결론은요, 겨울방학 때 정확하게 내용 정리를 한번 제대로 끝내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원래 장담 많이 안 하거든요. 어머니 자녀가요, 아무리 좋은 국영 선생님으로 도배를 해줘도요, 일주일 내내 24시간 그걸 풀가동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복습까지 한 다음에 돈 아깝지 않게 해줄 확률이요, 죄송한데 너무 적어요. 사람이잖아요. 어머님 같으면 일주일 내내 국영수만 하면 하시겠어요? 국어 끝나고 영어 갔다가 수학 끝나고 또 수학 끝났는데 집에 가니까 수학 과외 선생님 있고 그거 끝났는데 엄마가 영어 EBS 보라 그러면 어머니 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하시잖아요. 그래도 사회문화는 제가 있잖아요. 저거는요, 그래도 예시가 좀 말랑말랑해요. 그래도 사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물론 그게 다 시험 문제 지문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의외로 사회탐구 과목들이 분량이 길어요. 이걸 여름까지 안 끝내고 갔을 때 제일 큰 문제를 제가 하나 짚어드릴게요. 어머니 자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코로나 3년 동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인도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까지 무지하게 떠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불안해져요. 그런데 얘가 3월 달 들어가자마자 전국 학력평가 모의고사 보죠. 거의 매달 학교에서건 전국 단위로건 모의고사가 펼쳐져요. 그런데 사탐 과목은 맨날 바닥이에요. 엄마는 주문 걸듯이 얘기를 해요. 여름에 하면 돼, 여름에 하면 돼. 그 말이 먹힐까요? 안 먹혀요. 얘가 여름방학 되기 전에요, 불안한 마음이 장난 아니게 커져요. 나 아직 이렇게 많은 과목을 손도 못 댔는데 나 어떡하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능률은 떨어져요, 어머니. 국영수만 가지고 겨울방학 시간표 도배하셨다면요, 어머님이 예비 고1 때 아이 시간표 짰던 거 다시 한 번만 상기해 보세요. 어머니 국영수로 도배하셨죠. 그리고 예비 고1에서 고1이 딱 됐을 때 정말로 아이가 사회과학에서 그냥 시험 보기 전날만 공부해서 어머니가 원했던 점수를 받아왔던가요? 안 되죠. 이게요, 고등학교예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탐구 과목은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과목이에요. 그냥 암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가 일단 요거 짚어드렸고 그 전에 이제 하나 보여드려야 됐었던 게 요거예요. 자, 선택 과목 결정하는 요령. 이거 어머니 아버지 프린트에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 보지 마시고요, 제 설명 하나만 듣고 가세요. 선생님이 3단계를 얘기해 주셨죠. 첫 번째는 좋아하는 거, 두 번째는 많이 하는 거, 세 번째는 내신하고 수능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우리 아이가요, 그걸 다 했는데도 결정을 못 하겠대요. 있어요. 그게 특이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전교생의 반 이상일걸요. 자, 그럴 때 이거 쓰시라고 제가 지금 프린트에 넣어놓은 거예요. 자, 이 나무가 도대체 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들 시험 범위가 남아 있으실 거예요. 걔네 다이어리에도 있고요. 정 안 되면 학교에라도 남아 있어요, 어머니. 자, 여기 보면 로마 문자로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써 있죠. 그 중에 우리 아이가 시험 제일 잘 봤던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중간기말 4번 있잖아요. 그 중에 등급이 제일 좋았던 시험을 찾으세요. 이거는 전체 등급표에 나오죠. 그 시험의 시험 범위를 찾으세요. 시험 범위가 1단원부터 차례차례가 아니었어요. 통합사회 막 섞여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시험 범위가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만약 1학기 기말을 제일 잘 봤는데 그때 시험 범위가 1단원하고 만약에 7단원하고 4단원이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요게 수능 사탐 9개 과목 이름이잖아요. 제일 많이 겹치는 과목 찾으세요. 그러면 사회문화가 뜰 거예요. 걔는 사회문화 해야 되는 애예요. 만약에 시험 범위를 그렇게 찾아갔는데 우리 아이 등급이 제일 좋았던 게 예를 들어 2학기 중간고사다. 근데 시험 범위가 2단원, 3단원, 8단원이더라. 걔는요, 지리해야 되는 애예요. 실제 통합사회가 고1에서 배우지만
고3 사탐 과목 9개가 뭉쳐서 만들어진 건 이미 알고 계시죠? 그 안에 단원별로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내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다른 애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과목은 그렇게 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표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아이가 어디에서 우위에 있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저는 일단 이걸로는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요. 나머지는 특별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다 읽어보시면 아는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해 드려야 되는 거 사실 시간은 없는데 드려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드려야 되는 말씀이 뭐냐? 자, 고개 들어보세요. 기왕에 오셨으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정보는 꼭 드려야겠어요. 한국사가 절대평가예요. 그죠? 제가 이 동네에서 한국사 애들 제일 많아요. 고3도 이미 제가 제일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꼭 요거는 아이한테 이번 겨울에 한 번쯤 적용해 보셔야 돼요. 한국사가 수능에서는요. 요게 평가가 절대평가예요.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요. 이거 선생님 1등급 점수가요. 문과의 경우는 3등급만 넘어가면 다 1등급 점수가 나오지 않나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 다음에 이과는 대체로 4등급이 넘어가면 다 1등급 점수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대 의예과는요. 이과인데도 3등급 넘겨야 1등급 나와요. 그런 식으로 문과지만 특별하게 하한선이 붙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본인이 학교를 선택하고 나서 세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문과는 여기다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국사에 가산점이 붙는 대학이나 학과가 있어요. 생각보다 제법 있어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사회문화만 하러 들어왔다가 오늘 어머님 아버님들이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제가 여기다 플러스로 하나 붙인 거예요. 그죠? 사실 한국사는 시간표가 안 나와서 학원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말할 필요 없단데요. 제 기준으로는 어쨌거나 오셨는데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머니 이거 1등급 받으려면 50점 만점에 몇 점 받아야 되죠? 40점 이상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등급부터는요. 5점씩 깎으시면 돼요. 5점씩. 자, 이렇게 등급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 기준으로 선생님 저희 아이는 문과니까 3등급만 넘어가면 어쨌거나 1등급 점수가 나오죠? 예, 맞아요. 어머니 올해요. 2022년 3월 달에요. 전국학력평가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죠? 이게 우리 아이가 4개월 후에 봐야 되는 그 시험이죠. 여기에서 3등급을 넘긴 수험생은 전체 몇 %였을 것 같으세요? 아까 원장님이 나가시면서 올해 애들이 한국사를 잘 봤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붙여드리는 거예요. 올해 3월 달에요. 전체 수험생 가운데 한국사 3등급을 넘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 등급 넘어간 애가요. 28.8%밖에 안 됐어요. 어머님 생각에는 여기 막 60% 써있을 줄 아셨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사는 원래 다 1등급 점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애들을 추석 연휴 때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라고요. 그죠? 어머니 지금 예비고일 어머니 아니세요. 고3 어머니세요. 대치동은 누구만 입이 있죠? 네, 서울대, 고대, 연대 간 애들 엄마만 입이 있어요. 그분들만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아, 우리 애는 안 했는데 그냥 1등 나왔어. 아유, 그거 뭐 다 추석 특강 때 하는 거지. 걔네들은요. 죄송한데 전교 1, 2, 3, 4, 5, 6, 7, 8, 9등이에요, 어머니.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그런데요, 선생님. 어떻게 수능에서는 그렇게 많은 애들이 다 1등급 점수를 받아요? 그 원인을 가르쳐 드리려고요. 제가 3월 달에 수업하잖아요. 문과에서 잘하는 애들은 전부 그때 와요, 어머니. 걔네는 그때 정리하고 더 이상 한국사에 손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세요. 죄송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10월 달, 11월 달 되잖아요. 그럼 그때 많이 오는 애들은 전부 누구냐면요. 과학고등학교하고 예체능 애들이에요. 심지어 제가 리얼 파이널 때 가르친 애들은요. 저 이 교실에서 수업했거든요. 여기 거의 다 찼어요. 문제는요. 걔네들 가운데 과학고등학교 애들만 전체 여기 채운 애들 중에 어머니 생각엔 한국사 들으러 11월 7일 날 과학고애가 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이 반의 절반이 과학고 애들이었어요. 걔네들이 4등급, 5등급 때에 머물러 있다가 막판에 스피치를 확 내서 암기한 다음에 걔네가 점수를 올려서 아, 수능 1등급 받은 수험생이 많아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걔네는 원래 잘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암기하는 걸 알고 있어요. 방법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막판에 4등급, 5등급에 머물러 있다가 막판에 파이널을 확 땡기면요. 걔네가 3등급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걔네 때문에 수능 1등급이 늘어나는 거지 죄송하지만
문과에서 6, 7, 8등급 받고 있던 애가 수업 한 번도 듣지 않고 스스로 암기를 해서 1등급 점수 받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진뱅이 일으키는 게 더 쉽다고요. 근데 이거를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우, 요즘 애들은 왜 이래, 도대체 해야 될 건 뒤지게 많은데 지 혼자 하는 건 하나도 안 하네. 어쩌겠어요, 어머니. 전국이 다 그래요. 그죠?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져온 유일한 장점은 뭐죠? 내 아이만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안 했다는 거. 그죠?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아이들한테 뺏어간 것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건요, 암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 어머니도 느끼시죠? 고3이 됐는데도 외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겨울방학 때 반드시 사회문화는 내용 정리 끝내주시고요, 한국사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고 하시면 교과서라도 한번 읽으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이건 장담하는데요, 아이랑 상의했는데 아이가 거부하면 할수록, 시간이 안 난다고 하면 할수록 어머니는 이번 겨울에 그걸 끝내셔야 돼요. 그 아이의 시간과 하고 싶은 열정은요, 한국사랑 사회문화에 관한 한 여름이 돼도 돌아오지 않을 거고요, 추석 연휴가 돼도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바라시는 국영수 점수는요, 너무 죄송한데 단기간에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어머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회 과목이랑 한국사까지 빵꾸나기 시작하면요, 막판에 가면 갈수록 쓸데없이 내년에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사회문화는 겨울에 반드시 끝내실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가 이거 못 찾아내셨을 거여서 제가 붙여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문제 적중시킨 거 막 보여드렸죠. 근데 그거 막 보여드릴 때 여기 위에 보이세요? 반주원 사회문화, 고난이도, 도표, 통계, 특강이라는 거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요, 죄다 그 도표, 통계, 특강이에요. 보이세요, 오른쪽에? 선생님, 그러면 고난이도, 도표, 통계, 특강을 먼저 들어야겠어요. 안 돼요, 어머니. 저 특강은요, 전체 내용 정리가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수업의 제일 큰 장점이에요. 10주 동안 내용 정리 끝내고 3월 달에 아이들이 제일 정신없어요. 학년 올라가면 불안감은 커지고 모의고사 보자마자 내가 전국에서 이 정도 등수라고 애들 황당해하고, 의외로 3월 달에도요, 고3의 콧구멍에 봄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애들 되게 막 여러 면으로 방황하거든요. 그때 어머니, 지금 보고 있는 저 고난이도 도표 통계 특강을 제가 3월 달에 4주로 먼저 시작해요. 다른 선생님들이 대부분 저 특강을 6월이나 7월까지 미루세요. 그리고 뭘 하냐면 심화반을 한번 더 넣으세요. 저는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사회문화만 했다면 저도 그렇게 짰을 거예요. 그래야 1년 커리로 먹고 살죠. 그죠? 그런데 너무 죄송한데요, 그렇게까지 사회문화에 투자할 시간 없으세요. 정확하게 겨울방학 안에 10주 내용 정리 철저히 끝내시고요. 그리고 4주 고난이도 통계 그래프 특강 먼저 듣게 하세요. 그리고 여름까지는요, 스스로 문제 풀 수 있게 제가 방법은 얘기할게요. 여름방학 될 때까지는 다시 학원은 오지 마세요. 그래야 어머니 국영수 할 수 있는 시간이 세이브 되지, 정말 사회문화를 1년 내내 듣게 하시려고요? 제가 가장 좋은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국영수 선생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국영수는 1년 내내 하셔야죠. 사회문화까지 1년 내내 하셨다가는요, 어머니 시험 보기 직전에 한국사 아까 말한 8점 들고 학원 찾아오는 그 모양새가 만들어지세요. 사회문화는 반드시 4월 되기 전에 심화, 도표, 그래프, 통계까지 다 끝내는 걸로. 하지만 최소의 시간으로. 그 다음에 제가 시간표를 지금 수요일 저녁에 깔아놨어요. 그죠? 어머님들이 저한테 물으세요. 왜 토요일, 일요일에 하지 않냐요? 어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 자녀의 토요일, 일요일 시간표가 지금 널널한가요? 국어, 영어, 수학 집어넣고 나니까 다 차셨죠. 근데 거기다가 제가 사문까지 넣을까요? 애들 이거 암기 정말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나머지 과목이랑 같이 토요일, 일요일 날 들으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고3 돼서도 못 버리는 최고로 나쁜 버릇, 복습하지 않아요. 학원 수업을 들으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공부가. 이거 복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수요일 저녁에 사회문화만 박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제가 예비고일반 하나를 포기하고 사회문화를 수요일 저녁에 그것만 깔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오신 어머님들은 아시죠? 저 지금 예비고일 통합사회는요, 고3하고 똑같은 강의실로 이미 마감했어요. 저 이번 주말에 개강이거든요. 그 한 반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고3하고 명수가 똑같이 마감하잖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그 반을 포기한 유일한 이유는요, 얘네는 고3이에요. 고3 애들 수요일 저녁에 우리 반 애들은요, 평균 3, 40분 일찍 와요. 그래서 제가 시사자료 매 주마다 과목이랑 연결되는 거 읽으라고 주거든요. 그거 미리 읽고 들어와요, 어머니. 이번 수능에서 제일 큰 변수, 시사지문이 엄청 늘어났다 들으셨죠? 근데 그것까지 따로 읽을 시간 따위는 우리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은요. 이걸로 그냥 빼주세요. 제 수업은 6시 반부터지만 제발 6시까지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연관되는 시사자료 다 읽히고 그날 가르치는 거 다 가르쳐서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해서 보낼게요. 그러려고 수요일 저녁을 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한국사 관련해서는 절대 내 자녀의 실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서 제 기준으로 보면 거의 외국인 수준이다. 이것만 까먹지 마세요, 어머니.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극복은 해야 되잖아요. 혹시 이 중에 아직도 내 아이가 한국사는 좀 많이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겨울에 한번 끝내놓고 한국사 특강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어머니. 그거 있을 때, 눈에 띌 때마다 반복해서 대부분 다 한 번에 끝내기, 10시간 완성, 8시간 특강 이런 식으로 깔거든요. 솔직히 어머니가 대답해 보세요. 반만년 역사를 8시간에 진짜 다 가르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 동네에 깔리는 모든 한국사 특강은요. 겨울방학에 깔리는 것만 제외하면 3월 이후에는 전부 내용 정리가 돼 있다는 전제 하에 특강으로 찍어만 주는 거지 내용 정리가 안 돼 있는 아이를 위한 특강은 3월 이후에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기본으로 하나 말씀드렸어요. 자, 뒤에 남아있는 것도 열심히 듣고 가시고요. 오늘 저만 여자 강사예요. 그런데 저만 남자 목소리가 나요. 그죠? 그래서 뒤에 들어오시는 분하고는 또 재밌는 수업 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